그나마 다행인 건데 검사들 많은 게. 그럴 왜요?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법을 어겨가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이런 거는 그나마 안 덜하겠어요, 그래도.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쨌든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혼내주고 있었던 사람 아니냐. 최소한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굴르던 사람보다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약간의 믿음? 그게 이제 하나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을 수사했던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봤는데 자기가 이 때려잡은 그거를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고 그렇죠. 자기가 잡아놓은 사람을 막 요직에 앉혀놓고 완전히 법을 파괴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은 법을 지키는 애들이 아니라 법을 악용해가지고 사리사욕 챙겼던 놈들이다. 이게 입증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김관진 댓글 사건으로 아웃된. 네, 그래, 자기가 있을 때 자기가 잡아놓고요. 네. 영장을 2번 때렸습니다. 네. 한 번 때렸을 때 그게 기각돼가지고 2번 때려서 구속까지 시켜놓고 네. 7년 구형해가지고 2년 6개월 받았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국방의 적임자라 그래가지고 부위원장을 시켜놓는다. 그러면 그 수사는 뭐냐는 거예요. 자기가 수사한 게 정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거를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같은 패턴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임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받아들인 김관진 그 자는 또 뭐 하는 자냐. 아니, 자기 배알도 없는 거지. 배알도 없는 거지. 저랑 같이 까먹었거든요. 네. 자, 우리 변 대표님 지금. 있었어요, 자, 변 대표님 갑자기 윤석열이 직통 전화가 와서. 어이, 변 대표 잘 알아들었으니까 와서 저기 당장 비서실장 어때 좀 해줘 이러면 어떡하지? 아니 제 감옥 동지가 한 200명이 돼요. 감옥 동지래. 거기에 대해서요. 나는 억울하게 당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 한 명이에요. 그 199명이 전부 다 박근혜 때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전화 기다리는 거야 지금. 국민수기만을. 그래서 입도 안 여는 겁니다. 감옥에서 다 저한테 억울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그렇죠. 다 지금 전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변 대표가 한국의 보수는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회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김관진이 이제 발탁됐잖아요. 이 사람들 네. 기대에 부푸는 거지. 김관진을 발탁할 정도면 네. 나도 얼마 남지 않았다. 네. 근데 그 전화가 오리라. 오리라 기다리고. 전화번호 절대 안 바꾸고 이사도 안 가고. 일단 용대실에 3개의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용대실에. 그 검사그룹. 네. 그 다음에 저는 표현을 달리하겠습니다. 민속 종교 그룹. 네. 그 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문화 그룹. 네. 이렇게 네. 세 부분이. 문화 실세 그룹. 문화 그룹 이렇게 네. 세 부분 유화시켰습니다 굉장히. 네. 자, 그럼 누가 제일세요? 문화그룹? 무속 그룹일 것 같아요. 아, 저는 무속 무속이에요? 그룹이 양쪽에 걸쳐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깜짝 놀라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서초동에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민속 종교를 그렇게 많이 좋아한대요. 진짜 좋아한대요. 오늘 깜짝 놀라서 그 이야기 네. 듣고. 저도 이제 저는 카톨릭 신자라서 그런 거 잘 안 믿긴 하는데 저희 가족,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저의 이제 핏줄 중 핏줄 중 누구라고 말씀드려요? 분이 가끔 이제 가족들 걱정돼서 이렇게 보러 가시는 일이 있는데 부산에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대요. 나도 부산에 그 집 얘기 많아, 들었는데. 그렇구나. 근데 근데 거기가 이제 예약도 막 한 달 전에 해야 되고 하는데 마침 그 저의 그 가족 중 일원이 고향이 거기세요. 그래서 거길 갔다가 한번 갔나 봐요. 가서 이제 가족들 이런 걸 봤는데 얘기하다가 여기가 김건희 씨 단골이다.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김건희 씨 단골이고 김건희 씨가 연결해준 검사들이 엄청 많이 온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나는 검사님하고 네. 같이 간 적도 있어요. 그래요? 현직 검사님하고. 우리 몸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있잖아요. 옛날 정치인들 중에 부인이 의정 활동에 굉장히 나서서 도와주는 분들 그렇죠. 있거든요. 뭐 연예인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보면은 무속으로 연결된 분들 많아요. 같이 점집 다니면서 계보가 형성되기도 해요. 이게 철마다 가거든요. 이럴 때에도 한번 가고 승진철에 한번 가고 네. 뭐 이렇게 또 그다음에 옷 벗을 시기 물어보러 가고. 아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를 구속할까 말까 가서 그 무당한테 물어봐가지고 구속시키라 그래가지고 그게 성공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무당 누굽니까 천개 도대체? 천공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성공은 나는 진짜 믿을만한 것 같아요. 그 사람 말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안 된 게 없잖아요. 그 대통령 말도 안 되고. 듣는 소리를 해도 우리가 들어보기에 아니 일본한테 고마워야 된다. 노동자가 어디 있냐 우리나라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다 믿고 신봉했더니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 천공이 이야기하는 시점이 보면요 보수 유튜브들에서 계속 떠들면은 그걸 딱 신속하게 딱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천공이? 저는. 천공이 조금 늦어 보수 유튜브들보다. 그래요? 네네네. 자, 어쨌든 그래도 모든 영광과 영화는 또 천공에게 많이 가니까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지만. 자, 어쨌든 그렇게 보고요. 야당하고는 결과적으로는 협치 안 할 것 같죠.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안 만나면서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먼저 만나라. 이래도 뭐 콧방귀 들지 않겠는 상황이지 안 않겠습니까? 만나겠다는 게 기정사실화됐죠. 네. 박강원하고 홍준표 문제 때문에 네. 안 만나겠다는 게 아예 기정사실화됐죠. 이거. 홍준표 시장은 이제 거의 막가파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까지 그 사람을 홀대해서야 되겠느냐, 나라도 좀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연합전선을 이상하게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 느낌이 딱 들어요.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머릿속에 탄핵 두 글자가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어차피 내가 당하는 게 내가 먼저 치겠다. 그렇죠. 어차피 홍준표 시장은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늘 위험한 상황인 거죠. 늘. 예. 그러면 스픽스가 대구 스픽스에서 홍준표 시장 건드리지 말고 차라리 협치를 하자고 해요. 협업을. 그건 또 그건 뭐 그건 또 다른 지방 거예요? 정치의 문제고 중앙 정치는 또 다른 거죠. 특히 보면요 국회의원들보다 단체장이 더 위험해요. 단체장이 이제 건수 잡힐 가능성도 그렇죠. 더 높고 그렇죠. 네. 자, 홍준표 시장은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그분이 지금 한 5선에 도지사만 몇 번 했습니까, 지금? 당대표를 2번 했고요. 네. 대선까지 했는데, 네. 개파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정치인도 드물 텐데, 그 정도로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적 장애가 있어요, 이제. 누구랑 같이 정치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실 당대표 했어도 그 당대표 하면서 거기 있는 의원들하고 엄청나게 당대표도 2번 다 싸웠다면서요. 쫓겨났어요, 2번 다. 2번 다 쫓겨났어요. 당대표. 아, 쫓겨난 네, 거예요? 2번 다. 아, 그러면 그냥 그래서 혼자 지금 이 TK가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자기의 도피처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네. 검사들을 가장 많이 꽂아서 자기 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TK에 지금 이명박이 애들, 박근혜 애들 다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홍준표가 대구시장 자리 갖고 지금 숟가락 대고 있는데 애초에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 홍준표 시장의 앞날은 앞으로도 험난하겠군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지금까지 정치 생명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시류를 읽고 딱 붙는 건 있어요. 아. 그래서 아마 윤석열이 흔들리잖아요. 네. 가장 먼저 뒤에서 칼을 꽂을 게 홍준표일 수 있습니다. 지금 꽂고 있잖아요, 지금. 홍준표 시장은 매번 사람들이 예, 길을 좀 잘 꽂는다는 얘기가 그걸로 있긴 해. 살아남았어요, 삼중자는. 그래요? 한마디로 뒤통수 치면서 살아남았어요. 뭐 홍준표 시장 일단은 대구시장 하면서 어쨌든 공무원이다 보니까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는 할 수는 없었죠. 그렇죠. 트위터나 뭐 이렇게 해서 싸움이나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게 대선 때 무야홍이라 그래가지고 그 루트를 또 다시 타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지금은 그러니까 딱 지금 한동훈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침몰할 때 같이 침몰할 거라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아. 이제 딱 남은 게 유승민 한 명인데 네. 유승민은 지금 사실상 백수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되게 많이 다뤄주고 뭔가 얘기 있으면 의견을 많이 들어주니까 그럼 유승민 한 명만 제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표랑 해서 나쁠 건 전혀 없으니 그러니까 제2의 무야홍 테크 타는 것 같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은 유승민 의원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어차피 굉장히 유승민이 싫어요. 아까 실현을 하는데 뭐 이분이 나중에 뭐 크게 될 거라든가 올라갈 거라든가 재기할 거라든가 이런 생각 안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홍준표 시장은 대구의 주류가 아니잖아요. 네. 유승민은 대구 주류잖아. 아. 대구에 가서 들어보면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대구 자주 가시잖아요. 유승민은 경북고등학교 나왔잖아요. 홍준표 시장은 영남고인가 그 PK인가요? PK? 아니 그 대구 출신인 대구 출신인데 근데 좀 왔다 갔다 해서 왔다 갔다 애매해요. 해가지고. 거기. 거기도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인기 없겠네 그러면. 그동안의 성적으로 모든 봐서. 사람들한테 다 인기 없다고 아니 근데 나는 그래요? 그 사람이 성격이 삐뚤었다는 게 네. 영남고 나왔어요. 네. 영남고 나오고 고려대 행정학과 나왔는데 네. 그럼 잘 나온 거야 일반 네. 사람 볼 때는. 네. 근데 자기가 아무런 성맥도 없고 왕따고 자기 성격 때문에 왕따다는 성격적으로 거를 그렇지. 아니 고려대 법과대학 안에 행정학과하고 사법과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법과대학이잖아. 네. 고대업대 나온 게 학맥이 없다고? 서울대 아니라서 법조계. 그런 건가? 아니 고대업대가 학맥이 없는 겁니까? 조영 선배네. 우리 김두수 병 고대 행정학과 나왔어요. 아 김두수 평론가가. 과 선배네. 아, 그래서 그래요? 영남고도 그게 경북고보다 낫다는 얘기지. 영남고 나온 사람이 학맥이 없다 그래? 영남고가 원래 영남대가
박근혜 아니요, 대통령 그 학교는 아니고. 그거는 다른 거예요? 재단인데 재단이? 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경북고가 1차고 영남고가 한 2차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홍준표 시장은 그 당시에 일지망으로 영남고를 써서 전면 장학생으로 전면 장학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했어요. 맞아. 그때 원래 좀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서 뭐 근데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사람도 있었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걸 자기는 마치 뭐 흑수저인 것처럼 아무 성백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격 탓을 해야 되는 거를 자기 네. 탓을 자꾸 네. 이상한 탓을 해. 근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실 정치력 부족하다. 거기 좀 이상한 사람들 많이 가 있어서 결국 망한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이게 당을 생각할지 모르는데 민주당 봐라. 탈당 그냥 너도 나도 먼저 하면서 선당 후사하지 않느냐 이랬어요. 근데 앞에 말은 다 뭐 맞는 말이라고 치더라도 뒤에만 선당 후사하면서 탈당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사실은 민주당 돌려가고 비아냥거린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럼 탈당할 때 선당후사로 탈당했나? 공천 못 받는다고 탈당했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분 이야기는. 근데 어쨌든 민주당을 마치 이렇게 올려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돌려가고 비아냥거렸다는 건 맞아요? 뭐 그렇죠. 근데 저분이 특별히 요즘 왔으면 이념이었다고 하지. 그 당시에 왜 한나라당 간다니까 YS가 먼저 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DJ도 연락이 왔는데 네. 약속 잡다 보니까 YS가 먼저 잡혀서 먼저 갔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이념 때문이 아니라 그냥 먼저 부른 사람한테 그냥 가서 이익대로 움직이고 그냥 출세욕이 강한 사람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홍준표 시장 이번에 이제 끝납니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제 본인은 지금 기회 같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앞길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앞길이 막혀 있다. 야. 일단은 그 사람은 지금 이 박근혜라는 벽을 넘어가야 되는데 네. 박근혜를 쫓아냈잖아요. 이 사람. 그것도 이제 1심 재판도 안 끝났는데 네네. 그러니까 전부 다 박근혜 쪽에서는 1심 재판 유죄 나오면 그때 탈당한다 그랬는데 그냥 그 전에 쫓아내버려서요. 이게 네.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렇게 짓을 했는지를. 그 저희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때 그 대법원에 판결이 걸려 있었거든요. 네. 무슨 판결이었죠? 대법원에 그 성일종 성일종, 아, 성완종, 네. 성완종. 네. 성완종, 예. 돈 받은 거. 예. 그래서 그거에 이제 의식을 해가지고 이 아첨하려고 박근혜를 쫓아냈다. 그게 가장 파다한 소문이어서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번 싫어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싫어하는 게 그렇죠. 있어요.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홍준표도 그렇고 TK 기반 갈 때는 박근혜의 문제가 해결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황을 빨리 판단해서 그 상황에서 누가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좋냐 이거를 딱 판단해서 그냥 얄짤없이 딱딱 정리하는군요. 홍준표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네.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뒤통수 때려서 이제 이게 한 곳에 모여지면요 이제 거대한 벽이 된 거죠. 그렇죠. 아무리 사람들이 홍준표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했다는 이야기는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왜 싫어했어요? 옛날부터 20년 아니 전부터 싫어했어요. 그것도 자기는 뭐 무수전데 박근혜는 공주냐. 그것 때문에 아, 그거예요. 네. 그래서 강용석이하고 둘이서 술 네. 훔쳐먹고 네. 강용석이가 또 트위터에 썼어요. 뭐라고? 우리 불쌍한 준표 형님, 그 무능한 박근혜는 지금 당대표하는데 공천도 걱정해야 되고. 그래. 근데 강용석이도 가난한 집안이 아닌데. 자기 가난한 집이라 그랬는데. 아니, 그것도 아니고. 강용석이 참여연대도 했어. 강용석이 거짓말이야? 경기고등학교 출신인데, 네. 그 강남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네. 다 그쪽 애들은. 근데 그 둘 플러스 그 무수저인 그. 둘 플러스? 위장하는 사람 많아요. 네. 아까 원래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막 자기가 일부러 그냥 그런 식으로 흑수저 옛날에 그 박근혜 당대표 시절에 홍준표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박근혜 대표라고 이름을 부른 적이 없대. 공산석에서 뭐. 어머, 그럼 뭐라고요? XX XX 뭐 이렇게 욕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공식 회의 시작되기 전에 홍준표 의원이겠지. 그 당시에 왔다가 이렇게 뭐 누구 왔어 이랬는데 뒤에서 나타났다는 거야. 박근혜 대표가. 아,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착하네. 그러네요. 인내심이 있는 거지. 그러네. 제가 그 제보를 받았는데 가영석이가 틈 만나면은 무슨 동 달동네 살았다 그러는데 네. 그 동네 사는 주민이 제보했어요. 달동네 없다 이 동네. 그 무슨 거네요. 해동네 아니야 해동네. 야, 진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아, 이 강용석과 홍준표 시장의 이 무수저 뭐 이걸 뭐라 해 코스프레 이걸 임 좀 보고 대표는 있습니다. 그 흑수저 금수저 출신이에요? 아니 저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에서 자랐죠. 그냥. 네, 그냥